자기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갈까? 요즘 단풍이 예쁘다더라. 짧게 피는 거라서 이번에 안 가면 못 본대. 그러니까 우리 가서 도시락도 먹고 단풍도 보고 오자. 미안해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는 대학 등산 동아리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 뭐? 등산? 자기도 방금 말했잖아. 단풍이 예쁘게 피었다고. 대학 동아리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랜만에 등산 가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 지리산에 단풍 구경도 하고 거기 아래 맛있는 보쌈집에서 보쌈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아,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가볼래? 다 같이 등산 가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나 등산 못 가는 거 알잖아. 폐가 안 좋아서 뜀박질도 제대로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아, 그랬나?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네. 그리고 당신 대학 동아리면 나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이에서 뭘 해. 자기밖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는 또 친해지랍시고 나 혼자 둘 거잖아. 에이, 그거야. 내 친구들이 곧 자기 친구들이고 다 같이 친해지면 좋잖아. 나는 그런 게 싫다니까. 그러니까 됐어. 그냥 자기 혼자 다녀와. 정말로 안 갈 거야? 같이 가면 재미있을 텐데. 못 가는 거라니까. 됐으니까 혼자 다녀와. 자기랑 가는 단풍 구경은 다음에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응? 화 풀어라 자기야. 단풍 다음 주면 다 떨어지는데 무슨 다음이야 다음은. 됐어. 그냥 안 갈래. 1년 후. 자기야, 내일 어머님 생신인 거 안 잊어버렸지? 어머님이 맛있는 식당 예약했다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늦으면 안 돼? 뭐? 아니, 안 되는데 나 약속 있단 말이야. 뭐? 무슨 약속? 군대 동기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건 저녁에 나가던가 하면 되는 거잖아. 꼭 어머님 생신에 그렇게 만나야겠어?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 이미 그날 만나서 밥 먹기로 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잖아. 약속 정도는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날밖에 모일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한두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럿 모이는 건데 나 하나 시간 맞추자고 그걸 엎을 수는 없잖아. 낮부터 만나 놀기로 이미 다 정해버렸는걸. 그럼 어머님은? 어머님 생신에 아들이 참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딱 하나 있는 분인데 꼭 그렇게 해야겠어? 진짜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는 내 성격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해 줄 거야.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엄마랑 밥 먹고 와. 자기 우리 엄마랑 친하잖아. 나 없어도 밥 잘 먹고 올 수 있지? 아니, 밥 먹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면서. 아싸, 자기 최고.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몇 년 후.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의 유치원 운동회 있는 거 알고 있지? 운동화 빨아놨으니까 내일은 그거 신고 나가. 뭐? 안 돼. 나 약속 있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운동회는 내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또 약속이 있다고? 이번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주말에 컨벤션 센터에 회의 겸 방문하기로 했는데 거기 지금 우리 회사랑 협업 중인 거래처가 참가를 한다네. 그거 확인도 하고 새로운 거래처 좀 뚫을 겸 겸사겸사 가는 거야. 웃기고 있네. 당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박람회는 무슨. 아니, 겸사겸사 일하러 가는 것도 맞다니까.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 박람회 당신이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지? 뻔하지 뭐. 애 운동회에 아빠가 참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날 안 간다고 한다고? 미리 말이나 했으면 몰라. 지금 막 생각난 변명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남들은 다 아빠랑 같이 오는데 나 혼자 덜렁 가면 우리 애가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어? 아이, 자기야. 자기는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잖아. 우리 아들도 나 없어도 잘 놀 수 있을 거야. 예전에는 유치원 운동회 그런 거 부모님들이 참석 안 해도 잘 했잖아. 요즘이랑 옛날이 같냐? 예전에야 평일에 했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부모님 참석 유도하려고 주말에 하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응? 어쩔 수 없잖아, 자기야. 이 자식이 진짜.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지금 당장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잠시 후. 새아가 나다. 이야기는 다 전에 들었다. 아범이 그러던가요? 그래, 그 철없는 놈이 자기 쫓겨났다고 쪼르르 전화 와서는 또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더라.
아유, 저 철없는 놈. 나이를 몇 살을 처먹어도 철이 안 들어, 철이.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일로 걱정 끼쳐서. 아유, 아니다, 아니야. 그게 왜 네 잘못이니? 철없는 아들 교육 못 시킨 내 잘못이지. 우리 손주는 좀 괜찮아? 아빠가 못 간다는데 울거나 하지는 않니? 애야, 뭐 적응했죠. 자기 아빠가 약속 안 지키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애초부터 자기 아빠가 와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짜 안쓰러워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내가 작은 애한테 연락했다. 그 철 없는 놈 대신에 둘째가 갈 거야. 그리고 나도 갈 거고. 어머, 어머님도 오세요? 도련님도 오고요? 그래, 아빠가 나가야 하는 경기는 자기가 다 나가준다고 하더라. 그래도 애아빠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젊은 피인 자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싹 다 1등 해준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아휴, 도련님도 주말에는 쉬어야 할 텐데. 미안해서 이걸 어쩌죠? 그 놈은 자기 조카라면 껌뻑 죽는 놈이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도 너는 아침에 애 준비시켜서 같이 나오기만 하거라. 도시락 같은 건 내가 다 준비해서 갈 테니. 어머,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내 손맛 안 죽었어. 우리 손주 계란김밥 엄청 좋아하지 않니? 내가 계란김밥에 유부초밥까지 풀세트로 준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몸만 오렴. 다 같이 가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애도 어머님이랑 삼촌 같이 간다고 하면 더 좋아할 거예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혼하기 전부터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핑계도 참 다양하더군요. 대학 동기, 군대 동기, 회사 동기. 그놈의 친구들이 왜 그리 많은 건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주말만 되면 놀러가기 바빴습니다. 저나 어머님, 다른 가족들은 항상 뒷전이었죠. 그래도 애가 태어나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를 게 없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은 그 사람의 방랑벽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해서 듣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자기야, 나 있잖아. 아우, 가라 가. 네 마음대로 가라. 어? 나 아직 어디 간다고 말 안 했는데? 어차피 당신 그런 식으로 말 걸 때면 어디 간다고 말할 때밖에 없잖아. 뭘 새삼스럽게 아닌 척이야.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 이미 다 약속한 것들인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하잖아. 무려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간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놈의 워크숍을 일주일 내내 간다고 그래. 세상 어느 놈의 회사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이게 회사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가는 거라 오래 가도 상관이 없어. 우리 팀 인원들 전체가 다 가는 거니까 업무에 지장 생길 일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 가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러셔. 애초부터 노는 거 좋아하는 인간인데 워크숍이라는 핑계도 생기고 제주도에서 일주일 내내 실컷 놀다 오겠네. 아이고, 부러워라. 아,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다음에는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가면 되잖아. 애기랑 우리 마누라랑 다 같이 가는 거야. 기대도 안 한다. 아유, 그래, 가라 가. 제주도든 독도든 멀리 가버려. 야호! 자기야, 고마워. 선물 사올게. 잠시 후. 어차피 나갈 거면서 뭐하러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허락 안 해준다고 안 나갈 것도 아니면서 그놈의 핑계 대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놈은 어릴 때부터 뭐 그런 핑계를 대는지 참 너한테 면목이 없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놈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놀러 간다고 말하면 되는 걸 누구랑 약속을 했다는 둥, 나만 빠지면 왕따 된다는 둥, 어찌나 핑계를 대던지. 진짜 남자라 철이 안 드는 걸까요? 아버님이나 도련님도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었지. 네 시아버지나 작은애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미리 계획도 짜고 여행하는 내내 연락도 잘했어. 애초에 집 밖으로 놔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고 우리 집에 그놈만 돌연변이처럼 그래. 아, 진짜 어지럽네요. 우리 아들도 나중에 저렇게 방랑벽 돌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놈보다 우리 손주가 더 똑부러지지 않냐. 그건 그렇죠? 하긴 그 인간만큼 철없이 살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이야기하렴. 너도 일하면서 애 보느라 바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어머님 혼자 우리 아들 체력 감당하시기 힘들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한다. 그리고 요즘 작은 애가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잖냐. 네? 도련님 집에 있어요? 자취방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했어. 그 조카 바보 녀석이 알아서 잘 봐줄 거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어요. 혹시 문제 생기면 어머님께 부탁드릴게요. 워크숍 당일. 자기야, 나 나간다. 제주도 간다는 양반이 옷꼬락 서니까 영 그렇다. 아무리 제주도라고 해도 요즘 날도 쌀쌀해지는데 당신 옷꼬락 서니까 왜 그래? 내 옷이 뭐 어때서 그래? 에이, 자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그 꼴로 다니다가 집에 와서 골골거리면 열받으니까 그러지. 에이, 그러지 말고 상비약도 잘 챙겨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같이 가자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 가기 좋은 곳 잔뜩 체크하고 올게. 거참 말은 잘하네. 빨리 가. 에이, 참 자기는 너무 쌀쌀맞아. 아, 자기 출근하는 길이면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 택시 타고 가기에는 너무 귀찮은데.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놀러 가는데 내가 왜 데려다 줘야 하냐? 게다가 우리 회사 방향이랑 공항 방향이랑은 정반대 방향이잖아. 알아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타고 나가. 너무해. 앞으로 일주일은 남편 못 볼 텐데 서운하지도 않아? 안 서운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애 유치원 등원 준비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얼쩡거리는 바람에 늦어지잖아. 알았어. 나 다녀올게. 3시간 후. 오전부터 왜 이리 정신이 없냐. 그래도 늦진 않아서 다행이네. 점심은 때 맞춰서 먹을 수 있겠다. 모르는 번호인데 이건 누구지? 거래처였나? 아닌 것 같은데? 난 보통 아는 번호는 무조건 저장해 두니까. 안 받으니까 계속 오잖아? 일단 받아볼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마즐롬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제가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즐롬 씨 같은 팀 동료입니다.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남편분께 연락드렸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요. 혹시 옆에 있으면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남편 팀 동료요? 네, 지금 가족여행 중이시죠? 어지간하면 여행 중에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급한 사안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가족여행이요? 남편은 오늘 팀 전체 워크숍 하러 간다고 아침에 공항으로 갔는데요? 네? 워크숍이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저희는 워크숍을 간 적이 없는데요. 남편은 워크숍 하러 간다고 나갔는데요. 제주도로 일주일. 저희는 일주일씩 워크숍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항으로 갈 일도 없고요. 대부분은 회사 자체 센터가 있는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건가요? 마즐롬 씨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라고 나와요. 연차 남은 거 쭉 붙여서 쓴다고 했어요. 저희한테는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출결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휴가 같은 거 쓴 내용은 열람이 좀 어려울까요? 보통은 열람하기 어려운데 일단 가족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미리 인사팀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맞는 순간 느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건 비단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 회사 측에서도 인사팀으로 오면 기록 열람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반차를 끊고 남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놈의 근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남편 회사.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미리 들었습니다. 남편분 근태 기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게 기록인가요? 네, 마즐롬 사원 반년간의 근태 기록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세상에 진짜 연차를 썼네요. 일주일 내용 전부가 다 연차. 그동안 모아두신 연차를 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록을 해야 해서 사유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들었고요. 네, 참 충격이네요. 이 인간은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간 건지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우선은 진정하세요.
성인은 실종신고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마즐롬 씨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그 근태 기록은 드릴게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사람 컴퓨터부터 다 뒤져봐야 할 것 같네요. 잠시 후. 미안하다, 아가. 이놈이 내 연락도 안 받는구나. 대체 어딜 싸돌아 다니길래 지 엄마 연락도 안 받는 건지 원. 어머님 연락도 안 받나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해도 이미 내렸을 시간인데 이 인간이 어디로 샌 건지 진짜 감도 안 오네요. 그래서 이 인간 컴퓨터 한번 뒤져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맙소사. 잠깐만. 여행 사이트를 뒤진 기록이 있네요. 최근 기록은 다 지워져 있는데 방문 기록을 아예 다 지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반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러냐? 뭐 나온 건 있어? 잠시만요. 이놈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 여행 티켓을 끊었는데요. 그것도 2명분이요. 뭐? 미국? 네, 미국행 비행기표 왕복으로 2장, 호텔도 일주일치, 그것도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네요. 아이고, 돈도 많다, 돈도 많아. 잠깐 새아가 2명분이라는 건 지금 내 생각이 맞는 거냐? 그놈이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다 그런 건가? 비행기표는 예매할 때 여권 정보도 적어야 하니까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물 좋아. 여자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그 미친놈이 자기 새끼 마누라 버리고 바람을 피워? 싸돌아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진정하세요 어머님. 안 그래도 혈압약 드시는데 더 안 좋아지시겠어요. 내가 혈압 안 올릴 수 있겠니? 그 미친놈이 하다하다 미국 땅까지 밟아가면서 바람을 피운다는데 아이고 투야 아이고 이 물조아라는 사람 느낌이 영 싸하네요. 남편 회사에 물어봐야겠어요. 회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는지. 그놈이 설마 회사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을까?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리 생각 없는 놈이라도 같은 날 연차 쓰면 다 들킬 거 아니냐. 같은 팀 사람이 아니면 일주일 정도 휴가가 겹친다고 해도 별 신경 안 쓰니까요. 연차 모아 쓰는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외로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냐? 일단 회사에 물어보기는 해야죠. 그 사람 연차 기록까지는 못 봐도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미국 여행 특가, 2인, 호텔 스위트룸, 그리고 여러 가지 투어 예약. 여행 사이트 하나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불륜녀랑 같이 미국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요. 그냥 미국으로 놀러 갔다는 사실만 알아도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바람 피운 사실까지 알게 되니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남편 회사에 물어보니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동일한 날짜에 연차를 썼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여자의 근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고요. 반년간의 근태 기록을 확인하니 그놈이 핑계대고 놀러 간 날의 대부분은 그 여자와 연차가 겹쳤습니다. 최소 반년 전부터 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조사를 하고 난 뒤 저는 그놈이 돌아오면 확 죽여버려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알아서 벌을 받더라고요. 3일 후. 그놈 오려면 아직 멀었을까? 그냥 미국으로 가서 잡아오는 게 안 낫겠냐? 지금 당장 미국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놈 하나 잡자고 비행기 표 끊고 그 난리를 치기는 싫으네요. 돌아오면 죽여버려야죠. 그래 그러자. 공항 가는 날 나도 같이 따라갈 테니까. 지금 저 뉴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네? 총기 사고요? 어머어머, 뉴욕 한복판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네. 깽단들 난동 때문에 생긴 일인가 봐. 한국 사람 2명도 사고에 휘말려 있다니. 아유, 저게 무슨 일이라니? 미국은 참 무섭기도 하지. 이래서 총기 화법파인 나라는 함부로 가면 안 돼. 내 몸을 지킬 뭐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총도 못 쓰잖니.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저 한국인 2명이 남편이랑 그 상간녀 2명이면 좀 웃길 것 같아요. 설마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얘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저 사람들은 타지에서 사고 때문에 엄청 힘들 텐데. 그거야 그렇겠죠. 미국은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여행자 보험이라도 없다면 아마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유, 참 저 사람들 부모도 걱정이 많겠다. 그런데 정말로 저 2 사람이 내 아들놈이면 웃기겠구나. 차라리 그게 낫지.
그놈은 총 맞아도 싸. 엄한 사람들이 총 맞는 것보다 그놈이 맞는 게 훨씬 낫다. 역시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잠시 후. 뭐야, 이 국제전화는? 설마 남편 놈인가? 여보세요? 자기야. 뭐야, 당신이야? 당신 뭔데? 제주도 아냐? 나 제주도야. 그런데 번호가 왜 이래? 이거 국제전화 번호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래서 왜 전화를 건 거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있잖아.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내 통장으로 1,000,000원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 뭐? 1,000,000원? 갑자기 그 돈이 왜 필요해? 워크숍 간 거면 거기서 개인적으로 돈 쓸 일 없잖아. 써봤자 100,000원이나 쓰겠지. 왜 1,000,000원이나 큰 돈이 필요한 건데? 그게 있잖아. 내가 렌터카 운전을 하다가 그만 외제차를 박았지 뭐야? 하필이면 또 외제차를 박을 게 뭐람. 그렇지? 아, 그러세요? 외제차를 박으셨어요? 아무리 봐도 내 과실이라 보험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알잖아. 외제차 수리비는 몇 천씩도 깨지는 거. 나는 다행히 1,000,000원 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1,000,000원 적금 든 거 그거 있지? 나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한국 들어가면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꼭 갚을게. 애쓴다 애써. 글쎄 1,000,000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덥석 보낼 수 있겠어. 막말로 나는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번호도 영 이상하고. 아니야. 절대로 보이스피싱 아니야. 정 의심스러우면 내 계좌 그대로 입금해주면 돼.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어휴, 내가 바보다 그렇지. 외제차 같은 거나 받고.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외제차를 박았다고? 외제차를 박은 게 아니라 네 몸에 총알이 박힌 거겠지.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몸에 총알이 박히다니. 제주도에 있는데 그런 무서운 일이 왜 생겨? 너 제주도 아닌 건 이미 너 출발한 뒤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 너 지금 미국이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미국에 있어. 그러게 어떻게 미국에 있을까? 팀 전체 워크숍이라고 하더니 회사 사람들은 워크숍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고. 너 휴가 썼다고 하던데? 가족여행을 가셨어? 네 가족인 나나 우리 아들 어머님은 다 빼놓고 어느 가족하고 여행을 가셨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나 지금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미국에 갔고 그것도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물 좋아라는 여자랑 같이 갔다더라? 그것도 단둘이 투어도 하고 스위트룸 하나 예약도 하고. 아니 자기야 그게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1,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총 맞아서 그런 거지? 뉴스에 총기 사고로 한국인 남녀 둘이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고 하던데. 거기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총 맞은 건 찍은 건데 이걸 맞추네. 이거 돗자리를 깔아야 하나? 맞아. 우리 사실은 총기 사고에 휘말려서 지금 뉴욕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런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체류당하고 있어. 매일매일 병원비는 늘어만 가는데 대사관에서는 아무것도 못 도와준다고 하잖아.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하라는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 그걸로 해결하면 되네. 여행자 보험은 폼이니? 그걸로 알아서 해결해. 나 여행자 보험 안 들었단 말이야. 뭐? 여행 가는 놈이 보험도 안 들고 해외를 가? 쓸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여태까지 놀러 다니면서 보험이 필요한 일도 없었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면 맛있는 밥을 하나 더 사 먹고 말지. 멍청한 놈.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걸 안 드냐?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한국 들어가면 무릎 꿇고 싹싹 빌게. 자기가 하라는 거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제발 1,000,000원 좀 나한테 보내주라. 제발. 싫어 이 자식아. 끊어. 미국 병원. 아이고. 오빠 진짜 오빠 마누라가 1,000,000원 보내주는 거 맞아? 우리 그 돈 못 받으면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이러다가 병원비 1,000,000원 넘겠어. 좀 기다려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설마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좀 울고 빌면. 안녕하세요. 여기가 마즐롬 씨 병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찌광 씨 변호사 대리 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명함 받으세요.
네. 그런데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여기를? 찌광씨 대리인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마즐롬씨, 당신은 유책 배우자로서 찌광씨가 이혼을 요구하셨거든요. 네, 뭐라고요? 이혼? 네, 마즐롬씨와의 이혼, 그리고 두 분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증거는 이미 다 모아둔 상태고요. 소송하신다고 해도 유책 사유가 너무 명확해서 승소하기는 힘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총을 맞았다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이혼을 하자고 할 수 있어? 못할 것도 없죠. 두 분이 목숨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혼 절대로 못합니다. 돈도 없고 이대로는 절대로 안 해요. 물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어도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요? 꿈 깨시죠? 글쎄요. 일단 드러나 보시죠. 안 그러면 한국에 평생 못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네? 뭐라고요? 이 각서, 이혼 관련 내용이 적힌 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제대로 하시면 병원비 1,000만 원은 의뢰인 분께서 지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면요? 물론 지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예요? 아니 어쨌든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뢰인님 의지가 확고하셔서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워낙에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서요. 아니 그런... 오빠 그냥 2장 찍어. 왜 그렇게 망설여? 사인만 하면 1,000만 원 대신 내준다고 하잖아. 일단 돈부터 받고 퇴원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가? 비는 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해도 안 늦다고. 나중에 빌든 무릎을 꿇든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일단 각서부터 쓰자. 퇴원은 해야지. 나 여기 병원에 있기 싫어. 알았어.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죠? 상간녀 분께서도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거참 상간녀. 듣는 상간녀 기분 나쁘게. 이제 와서 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이야기 해줘봐야 이해 못하겠지. 이 사람들은. 며칠 후. 어머님, 저 방금 통장 확인했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요. 이게 다 뭔가요? 내가 미안해서 보냈어. 너 그 연놈들 병원비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정기 예금 해지했잖니. 그 돈으로 일단 다시 채우고 남은 건 목돈 써라. 어머님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 인간들한테 위자료 받을 거고 그 돈으로 메꾸면 되는데. 그놈들한테 귀한 네 돈 쓸 필요 없다. 정 미안하면 우리 손주 용돈 준 셈 쳐도 돼.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어머님. 네가 똑똑하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인간들 이혼하지 말자고 얼마나 매달렸겠니. 1,000만 원 병원비 조건으로 각서 쓰라고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지. 양육비, 위자료, 친권 양육권의 면접 교섭권까지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냉큼 사인하다니. 아무래도 그놈 머리에는 1,000만 원 당장 내는 거 그거밖에 없었나 봐요.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냉큼 사인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지. 그놈이 생각 없는 게 이렇게 다행일 줄이야. 몇 달 후.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이혼은 이혼대로 당하고 회사에서는 눈총이나 받고 바람둥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나는 더 심해. 임자 있는 남자 꼬신 불륜녀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다고. 에이씨, 그놈의 미국 당신만 안 따라갔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뉴요커처럼 살고 싶다면서 일주일만이라도 여행하자고 날 꼬신 게 누군데 그래. 처음부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괜히 총만 맞고 이혼도 당하고 아직도 총 맞은 자리가 시큰거린다고 이 나쁜 년아. 나쁜 년? 나쁜 년? 이게 진짜 죽을라고? 세상에 남편 바람 피우고 이혼한 여자는 많겠습니다만 저처럼 전 남편이 총기 사고에 휘말린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왕래를 하며 지냅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다 연을 끊어버린 상태이기에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빠가 갑자기 없어진 터라 아이가 불안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는데요. 워낙에 집에 안 붙어있던 아빠라 아이는 아빠가 없는 줄도 모르네요. 오히려 자기랑 잘 놀아주는 삼촌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시동생은 아이 크기 전까지는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아휴 장가부터 가세요 도련님.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헤어진 걸로 아는데
남편은 이리저리 떠돌며 지낸다고 합니다. 여행하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더니 누구의 간섭도 없이 원 없이 그렇게 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 맞을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에필로그. 저기 멧돼지 한 마리 있다. 내가 잡을게. 아니, 나 사람... 잡았다! 나 멧돼지 아니라고! 이 신발로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